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수양. 나이는 26살에 불과했지만 그는 무려 지난 19년 동안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한 꿈만 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꿈인지 진짜 있었던 현실인 건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수양이 처음 이 악몽을 꿨을 때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붓을 들고 자신이 꾼 흩어진 꿈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일같이 꿨던 똑같은 꿈, 그 꿈은 항상 어둡고 축축하고 매우 무서운 어두운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방 안에는 흐릿한 얼굴의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대머리에 이마가 엄청 넓어서 헤어라인이 높았어요. 수양은 그 남자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기에 꿈에서 느낌상 이 남자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꿈에서 그 나쁜 놈들은 어떤 여자를 땅에 누르고 칼로 그녀의 등을 세게 찔렀습니다. 이걸 모두 7살 때부터 꿈에서 꾼 거예요. 수양은 이 장면을 꿀 때마다 깨고 나서 떠올릴 때마다 두렵고 극도로 불안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이 흐릿하지만 실제 수양이 기록한 꿈의 그림들이에요. 하지만 수양을 가장 두렵게 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꿈 속에 작고 검은 방에서 2명의 어린 소년이 울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년들은 여자가 잔인하게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의 느낌상 2명의 어린 소년, 한 명은 수양 자신인 것 같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의 형제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피해 여성의 경우 수양은 약간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데 꿈속에서 수양은 칼에 찔리는 엄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꿈을 꿀 때마다 그녀가 끌려 나가는 모습만 볼 수 있었고 밖에선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꿈속에서 수양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높은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는데 항상 몸을 던진 그 집 마당 앞에서 나쁜 어른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수양은 다시 붙잡혀 그 작은 검은 방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늘 이 장면에서 꿈을 깼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꿈을 무려 19년 동안 똑같이 반복적으로 꾼 건데 정말 고문이었겠죠. 꿈속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엄마가 죽는 꿈, 도망치려다가 잡히는 꿈,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들. 19년 동안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수양은 부모님에게 가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현재 부모님이 자신의 친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수양은 자신이 납치됐었고 자기 본명은 수양이 아닌 자오용용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7살 때 동생과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어떤 좀 질 안 좋은 아저씨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들이 엄마를 막 제압하더니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갔다.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내 양부모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수양의 양부모 잘해줬을까요? 아니요, 개차반이었습니다. 무슨 콩쥐팥쥐도 아니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요. 집안일, 잡일만 엄청 시키는 거예요. 옷도 안 사줘서 맨날 꾀재재한 그런 옷만 입어야 했고, 시키는 일을 다 못했다? 그러면 매일같이 맞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엄마가 그리웠고, 아빠가 그리웠고, 동생이 그리웠고, 가족, 집이 그리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몽까지 꾸고 있으니 당연히 양부모한테는 말 못하죠. 어릴 때는 이런 꿈이 그저 무서웠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런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악몽 속에 고향에 대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양이 혹시 잊을까봐 양부모 몰래 꿈속에 단편적인 기억나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일기로 남겨놨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수양은 너무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 학생증 사진을 매년 뜯어가지고 일기장 뒤쪽에 자기 사진을 나이 순으로 쭉 붙여놓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쭉. 왜냐? 언젠가 자기가 친부모에게 돌아갔을 때 세월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친부모님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어린 시절 사진으로 날 알아볼 수 있도록 나름 어렸을 적 사진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 양부모는요. 야, 너 이제 글 읽을 줄 알지? 숫자 셀 줄 알지? 야, 그럼 학교 뭐하러 다녀? 일이나 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딱 다니게 하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수양은요, 아무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 번 이 수양은 양부모에게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 물어봤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주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은 인터넷으로 눈을 돌립니다. 친척 찾기, 가족 찾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한 남자가 제가 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몇 년째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꿈속에 제 고향에 대한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엄마와 형제를 찾아주세요. 누가 이 말을 믿고 나서 주겠습니까? 응? 꿈? 뭐야?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죠. 하지만 수양이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이 진심이 전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만 의존해서 찾아야 했다 보니 너무 제한적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은 이 수양한테 기억나는 꿈 내용을 모두 말해주고 그려달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양은 꿈속에서 봤던 그 집 주변의 느낌이라든지 나무 하나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살살 그리기 시작하는데 수양이 그린 그림에는 고풍스러운 수직 기와집이 있고 그 뒤에는 연못이 있고 옆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 문 앞에는 흔들리는 배와 용등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요. 여기가 어딜까 정말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짚은 장소는 아무래도 수양 남부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입양돼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남부지역의 작은 마을이 한두 개입니까? 이걸로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이때 정말 우연한 사소한 걸로 고향의 단서가 잡힙니다. 수양이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밖에 나가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외식 가게에서 노란색 젤리 같은 무슨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수양이 하면서 이 음식을 한 입 딱 먹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이거 나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이 말이 단서가 된 거예요. 왜냐? 당시 노란 젤리라는 이 음식은요, 특별한 간식으로 사천과 충칭에서 많이 먹던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수양, 고향이 사천과 충칭 지역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수양 또한 이 두 곳을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억 속에 숨겨진 마을 지명을 생각해냅니다. 혹시나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도를 막 검색해 보니 웬걸 수양이 말한 그 마을이 진짜 있어. 바로 그 마을로 갔죠. 그리곤 그 마을 사람들한테 혹시 19년 전에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은 없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는 뭐 이사도 잘 안 가. 다 오래 산 사람들이지. 아, 딱 주민 한 명만 없다. 그 주민 한 명이 누군데요? 이사 갔는데 자오 가족이었지. 거기 부모가 두 아들을 잃었어. 그 두 자녀 이름이 자오용용과 자오용관이었지.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수양의 진짜 이름 자오용용. 난데? 이 말을 듣자마자 막 수양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소문해서 아버지인 자오 대푸를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자오 대푸와 수양 딱 만났을 때 DNA 검사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느낌상 바로 알 수 있었대요. 내 아버지구나. 내 아들이구나. 두 사람은요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좀 감정이 수습되고 수양이 물었어요. 엄마 어딨냐고. 남동생은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놀래가지고 되묻는 거예요. 너랑 같이 지낸 거 아니었어? 너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이 아버지 말로는 19년 전에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딱 오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어찌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간 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는요, 수양의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수양은 너무 놀랬어요. 19년 동안 내내 꿈에서 봤던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던 그 여잔 거예요. 순간 수양은요, 내가 꿨던 이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엄마가 무슨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경찰 또한 꿈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경찰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혀요. 인신매매범들이. 이 인신매매범들은 수양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남동생이 팔려간 곳은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수양의 남동생과도 재회하게 됩니다. 자오 용관 역시도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이 동생도요. 형 수양과 마찬가지로 19년 동안 매번 같은 꿈을 꿔왔던 거예요. 얼마 더 지나서 이 인신매매범들의 대빵이 또 잡힙니다. 푸지안. 그런데 이 사람이 잡히고 수양은 또 한 번 놀래 자빠져요. 수양의 꿈에서 늘 우리 엄마를 강간하고 등에 칼을 꽂았던 남자. 대머리에 이마가 넓었던. 그런데 체포된 이 남자, 수양이 그린 그림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푸지안은
자기가 형제를 납치하고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시신을 자기 집 뒷마당에 묻었다고. 이 자백 후에 바로 푸지안의 집 뒷마당을 팠는데 거기서 시신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두 형제가 막 울면서 엄마 우리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원래 상태로 어머니의 시신까지 찾게 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요,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우선 그 이유 첫 번째가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 재혼해서 그 새로운 가정 속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 두 번째는 이 남동생도 인신매매로 팔려갔는데 이 남동생네 양 부모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남동생 입장에서는 가족들 찾았다고 이 양 부모를 내팽개치고 돌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시 남동생은 양부모님의 품으로 그렇게 또다시 혼자 남게 된 수양. 가족들 찾는데 내내 힘을 썼다 보니 36살이 넘은 현재까지도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는 자신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고 나서주고 있다고 해요. 참 19년 동안 반복적으로 꿨던 이상한 꿈. 그게 꿈이 아닌 현실이었던 건데 너무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다 보니 꿈과 현실이 뒤섞이고 기억이 뒤섞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뇌라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실제 일어난 해결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